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스탁 솔루션 시작합니다. 전화 문자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럼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주식 온 에어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반갑습니다. 네. 예, 종목 알려주세요. 예.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예, 예. 국내 1등주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하고 목표가요? 53,000원. 53,000원. 네. 비중은요? 비중은 100%인데요. 어머나, 100% 가지고 계세요. 이 소비 네. 이 몰빵이라고 하는데 액면 분할 전에 사신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예, 많이 예. 사셨어요? 분할 전에 샀어요. 그죠. 좋다 예, 그래서 사셨어요, 그때? 예. 지금까지 들고 계셨는데 요즘 반등해도 손실 구간 알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두 분의 의견 여쭙겠습니다. 삼성전자 하나, 둘, 셋. 매도. 절반 매도. 아이고, 보수적인 관점이네요. 네. 매도 너무 쓰리니까 절반 매도 의견 듣겠습니다. 시청자님, 박서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삼성전자 53,000원에 사셔서 예. 기나긴 힘든 시련을 겪고 이제 다시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이 심하셨을 거예요. 예. 예. 자, 일단 삼성전자 절반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요. 예. 예, 기본적으로 일단은 연말에 많은 네. 삼성전자 악재가 있었습니다. 뉴스 예. 기사, 뉴스 기사로만 나왔어요. 뭐 매출 네. 감소, 반도체 가격 하락.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더 좋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였던 게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고 있습니다. 근데 네. 가격 하락과 반도체 실적 부진이 나오면 예. 이런 삼성전자와 SK 같은 글로벌 기업은 버팁니다. 그러나 대만이나 홍콩 아니면 중국 같은 중소업체들은 그 가격대에 안에서 못 버티고 도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삼성전자와 SK 쪽으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반 매도 의견을 드린 거는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예. 37,000원 선에서 힘겹게 지금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네. 네, 한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했죠. 예. 근데 지금 현재 단기적 고점에서 지금 요 정도 선에서 47,000원대에서 8,000원대 사이. 네, 요 정도의 단기 1차 고점으로 보고 여기를 돌파가 못하면 다시 또 하락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절반 매도를 하시고 다시 밑에 저점 요 갭 상승 나온 저점 44,000원 언저리에서 파신 만큼 다시 사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춰서 갖고 가시면 그래도 수익을 보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팔아가지고 또 조금 내리면 사라고.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또 조금 내릴 가능성이 있네요? 내려갈 가능성이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47,000원과 48,000원이 고점 박스권인데 고기를 돌파를 못하게 되면 조정을 주는 겁니다. 예,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조정을 주기 때문에 그거 돌파가 어려울 시에는 회원님 갖고 계신 물량을 절반 이상은 정리를 하셨다가 밑에 하단 조정을 줄 때 44,000원 언저리에서 파신 물량을 다시 사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상승이 나오면 수익권으로 빨리 전환을 하게 됩니다. 평균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나으실 거고 추가 매수를 하게 되시면 5만 원이 아니라 4만 원, 47,000원, 46,000원대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용하셔서 추가 매수를 잘 하셔가지고 잘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요 또 다음에? 그냥 들고 있어도? 들고 계셔도요? 들고 계셔도 그 돌파를 못하면 조정 구간을 죽어서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47,000원이 이제 고점이구만. 47,000원, 48,000원. 네, 맞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잘 알았습니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분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주식 오은혜입니다. 예. 아유, 힘든 일 있으세요. 종목 때문에 그러신가?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테아티아요. 예? 테아티아이.
아, 대하TI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는 9,100원이고요. 예. 비중은 100%인데요. 어머나, 오늘 몰빵, 이게, 그러니까 한 종목에 풀매수 하시는 분들이 전화 많이 주시네요. 몰빵데이. 네. 네. 일단은 매수가랑 비슷한 가격 수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으세요, 어머니? 아유,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걱정이- 그래요. 빨리 파. 이게 왔다 갔다 되게 심한 종목이에요. 테마주라서. 그쵸? 그래서 좀 예, 고민은 예.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대하TI 보겠습니다.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 보유. 네, 보유 의견이 통했으니까 이번에는 김길성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직 손실 아니신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좀 차지셨나요? 아니, 지금 내일 물이 3일만 치면 또 똥값으로 떨어진다고 싸니까 걱정이 돼요. 누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텔레비에서 그러죠. 테레비, 저희도 테레비입니다. 이 방송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주식이라는 거는요, 각자의 투자 성향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예측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네. 같은 전문가들도 틀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확률적으로 1%라도 높은 쪽에 베팅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시청자님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수익률을 당연히 기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시청자님께서 이 목소리가 안 좋으신 이유 중에 제일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비중을 100%를 매수를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종목, 뭐 삼성전자가 뭐 52주 신고가다 해가지고 막 정말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 종목은 왜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나 이렇게 좀 한탄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우선 주식을 하시려면 뭐 투자금이 시청자님께서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중을 100%를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면 전체적으로 이 분산 투자라는 게 있어요. 물론 종목의 수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뭐 백화점 수준으로 될 수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선 어느 정도는 비중을 좀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어차피 뭐 이런 부분은 궁금하시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차트 보면서 앞으로 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좀 잘 좀 우선- 해주셔봐요. 예, 뭐 제가 한 잘- 3일만 28일날 안 팔으면 똥꿈 된다고 싸니. 제가 이 방송에서 예. 그러더만. 잘해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잘해드리려고 무조건 갑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잘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진짜로 확률 높은 쪽으로 시청자님을 잘 인도해드리는 게 잘해드리는 거지. 이거 무조건 뭐 200% 간다, 300% 간다. 그게 제가 잘해드리는 걸까요? 이건 오히려 잘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면은 뭐 차트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물론 비중 100%면 당연히 차트는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거래량이 이제 뭐 철도 관련주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어요. 긍정적인 이슈가 뭐냐면 이 FTSE라고 해서 FTSE라고 하는데 이제 영국의 지수를 산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은 긍정적인 이슈는 맞아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철도 관련주, 이 대북 관련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거나 앞으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그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인트를 주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광물자원 관련주다, 광물 관련주다, 아니면 뭐 개성공단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도 이 종목은 오히려 그러니까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장대 양봉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거래량 자체를 보시면 그렇게 높지 않은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여력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홀딩 의견을 그러니까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우선 오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계속해서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저항을 받았던 가격 자체가 돌파가 나와줬을 때는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확률적으로 높은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이 물론 장중에는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아래꼬리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지를 잘 받고 있고 오늘 한 9,100원대에서 마무리만 잘 돼준다면은 우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9,500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한 5% 정도는 수익이 나셨을 때는 조금 정리를 하시면서 9,500원에서 만 원까지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9,000, 근데 8,000 제가요. 네. 제가 어제 이 방송에서 전화를 했는데 네. 8,800원 내려가면 완전히 다 팔아버리고 네. 또 주가가 막 하락 똥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인지는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뭐 주가라는 거는요. 시청자님께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분명히 들어가실 거예요. 이 성향 자체가 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전 전문가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자님을 위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한 8,500원에서 8,600원대 이탈 시에는 가격 자체는 8,00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대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추가적으로는 조금은 한 5% 정도 수익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관점이고요. 만약 조금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9,500원 정도까지만 보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500원 정도요? 네네. 예, 시청자님. 그럼 9,500원까지는 오겠어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9,500원까지 아니 가능성이 근데 높다고 어젯밤에는 그러더만 11,000원에 내놓으라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각자만의 사고 방식이나 투자 방식이 다른 거니까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저도 답이 될 수는 근데 없습니다. 내리가면 아주 하한가 막 받고 그러진 않겠어요? 네, 그렇게 걱정은 우선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에 이제 시청자분도 너무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난 근데 한 궁금하신 거 가지만, 있으시면 근데 똥꾸면 안 되겠냐고요. 어머님. 그 똥이라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면 안 다른 돼요. 분들이 예. 너무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여기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단 99,500원, 10,000원 이 사이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감사해요.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네. 이거 추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었는데 시간 때문에 안 되겠네요. 많은 분들 기다리십니다. 문자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 여러분 주고 계시죠? 013-3366-8288번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바이오. 이게 제일 기네요.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 매수가 6,510원, 비중 30%입니다. 속 시원한 진단 부탁드려요 하면서 같은 분이시죠? 이거 화장품주인가요? 어떤 기업인지 모르고 매수하셨나 봐요. 이거 도와주세요. 후광 좀 비춰주시겠어요? 박서준 전문가님. 네, 현대바이오. 네, 화장품주보다는 그 LCD 사업과 이제 바이오 사업을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예전에 현대에서 분사를 해서 나온 회사고요. 그 옛날 화장품은 옛날 현대 때, 그때 예전에 그거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즘 그것뿐만 아니라 바이오 쪽도 어차피 제약 바이오 쪽도 화장품과 연계해서 좋은 효능이 뛰어난 화장품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바이오 6,51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약 한 400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달에 췌장암 관련해서 신약 개발해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4,000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12,000원까지 약 3배 가까이 뛰어 올랐는데 그러고 나서 큰 조정을 주고 요 저점 부분에서 지금 다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횡보를 하고서 지금 이제 2달 만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FDA 승인과 현대 췌장암 관련해서 CP727이라는 그 췌장암 신약 개발, 획기적인 신약 개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은 다시 또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승인이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그래도 효능은 뛰어나다고 발표가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 하단 지지선을 잘 지지하고서 월봉을 보게 되시면 똑같이 월봉에서도 저점을 충분히 지지하고서 이제 상승 국면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회원님 평단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시청자분 평단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보신다면 7,000원 그리고 신약에 대해서 FTA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향후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현대바이오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답변이 되셨을 겁니다. 상승 여력은 조금 남아있다. 그런데 매수가 근처 그리고 위로 조금 상승을 한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 현대바이오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국일신동. 바로 밑에 이 종목 볼까요? 매수가 9,353원, 비중이 꽤 많으세요. 70%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우리 스마일가이 김길성 전문가님 답변 주시겠어요? 네, 국일신동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종목입니다. 정치인맥 관련주로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급등세를 연출했던 종목인데 문자를 남겨주신 시청자님께서 매수가 자체가 너무 좋지는 않았습니다. 비중 자체가 한 70% 정도를 투자할 만한 기업은 이 가격대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는 형식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변
변동성을 참고했었을 때 사용하는 보조지표입니다. 이렇게 보조지표의 상단, 결국 통계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22평이라는 중심선에서 이 가격 자체가 통계학적으로 어느 정도 벗어나는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보통 옵션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에 밖으로 나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 음봉이 발생을 하면서 이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도 삼성전자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NH 엔터테인먼트였을 겁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22평선이라는 가격대까지는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9,350원 정도 가격대는요. 우선 매수 시점이 너무 좋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중을 70%부터 잡을 가격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기에도 자리도 좋지 않았고 뭐 정치 인맥 관련주로서 테마를 좀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다면 이는 너무 투기적인 관점으로 좀 매수를 주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자리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 22평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고요. 보통 단기적에서 한 중기적, 그리고 스윙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지지 구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전일 대비 한 2%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봐서 이 22평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 6,000원대 이하까지도 자리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와주더라도요. 어떤 형식이 나와줄 거냐고 하면 약간의 헤드앤숄더 패턴 자체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전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기대감보다는요. 만약에 추세가 발생을 해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최대 맥시멈으로 봤었을 때는 9,000원 정도 가격대까지밖에 생성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명심을 해주시고 오늘 가격대 한 7,200원대 정도 종가 기준으로 이탈 시에는 조금 비중 축소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치 테마주라는 게 어느 순간 급등을 했다가 어느 순간 또 급락하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7,200원 이탈되는지 여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일신동 함께 봐드렸고요. 다음 분은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온 에어입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만도요. 만도. 왜 이렇게 이미 알겠대. 속 많이 썩인 종목인가 봐요. 만도 매수가하고 비중이요. 49,900원에 예? 20%요. 49,900원에. 49,900원에 20%. 아이고, 네. 아이고, 헛웃음이 나오실만 하네요. 깊은 손실이시고. 아유, 정말. 기아차는 뭐 다시 시동 걸고 있는데, 이 만도가 참 여전히 정체 구간이라서. 잠시만요. 저희가 한번 체크를 먼저 해드리고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예. 만도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추가 추가 매수. 매수입니다. 그래도 단가 좀 맞추자는 의견이신가 봐요. 그러면은 박서준 전문가님, 이거 후광 좀 비출 수 있는지 좀 받아주세요. 네. 만도 49,000원이셨으면 거진 이제 한 10개월째 보유 중이셨나요, 회원님? 10개월 넘어요. 10개월 넘으셨어요? 예. 자동차 산업이 약간 작년 한 해 조금 힘들어서 이제 만도를 사셨는데 조금 버티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9,000원이면 거의 절반까지 내려왔었네요. 예. 네. 지금 만도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판매 부분이 슬슬 살아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전체적인 트렌드 시장이 조금 더 살아나고 있고, 만도도 충분히 지금 보면은 차트를 보게 되면 저점을 분명히 충분히 만들고 상승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고점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예. 저점 부분도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 보시면 박스권을 만들면서 점점점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회원님, 시청자분께서 지금 단가가 49,000원대면 단가가 아직 가려면 멀었습니다. 근데 비중이 20%밖에 아직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42,000원 이하 언저리에서 갖고 계신 보유 수량이나 보유 수량보다 조금 더 사셔서 갖고 가시면 단가가 못해도 4만 원 정도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월봉상 봐도 만도는 충분히
이전에 2016년도 저점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는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아까 전에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렸듯이 오아시스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것처럼 오아시스를 만날 때까지 조금 지루하지만 조금 천천히 보시고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다고 보입니다. 네, 시청자님. 예. 혹시 뭐 하고 계세요? 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놀고 있죠. 놀고 계세요. 저희 방송과 함께. 아, 참 진짜. 아유, 참 너무 속상하시고 너무 속상해하시니까 한 분 의견 또 챙겨드리겠습니다. 스마일라이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선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손실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좀 해탈의 경지에 좀 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좀 어려우면서도요, 결국에는 손실이 너무 급하다면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런 웃음도요, 결국에는 수익이 발생했었을 때 웃음으로 좀 가져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도움을 더 첨언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 최근에 실적이 좋지 않았던 거는요, 중국 자동차 시장 자체가 조금 역성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비스가 아니라 만도죠. 이 만도 기업의 매출 자체가 중국 쪽 매출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래서 중국 쪽 매출이 좋지 않으면서 결국엔 주가가 하락을 했던 것인데 결국 이 실적적인 부분은요,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통 전문적으로 봤었을 때는 낮은 기저 효과라고 하는데 뭐 전년 동기 뭐 1000% 올랐다, 100%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전년에 너무 좋지 않았었을 때 그리고 만약 실적이 조금만 좋아지더라도요, 그런 실적적인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자동차 시장 자체, 이 중국 자체에서요, 하반기에도 결국에는 부양책을 좀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해외 기업들에 대한 이 아다스라고 있어요. 이 부분도 좀 매출에 긍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내가 49,500원이다. 거의 5만 원에 가까운 매수를 했다. 그래가지고서 무조건 보상 심리를 가져가시지는 마시고요. 우선 자리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아까 이 박서준 전문가님께서도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듯이 이 전문가 2명이 동시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지금은 단가 관리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만약 추가 매수 해 주셔가지고요. 주봉을 제가 차트 간단하게 주봉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파동 저점에서 나오는 신호로 하나를 만들었던 건데 우선 추세 자체는 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추세선 상승 돌파 나와주고 있고요. 이 가격대 보이시죠? 이 빨간 선 자체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주봉 자체 조금은 길 수는 있으나 이전에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한 4만 원 부근까지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을 조금 길게 보시고요. 좀 가다듬으시고 지금 충분히 잘 해탈의 경지에 오르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 매수했던 물량만큼이라도 4만 원대 가격 도달 시에는 이게 손실이든 아니든 간에 좀 매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점 해결되셨나요? 특별히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드렸습니다.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놀러 오시면 됩니다.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주식 되게 오네요. 많이 연결 잘 되셨습니다. 기다렸는데. 예? 되게 많이 기다렸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제노포커스. 제노포커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요. 12,300원에 15%. 12,300원에 15%시면 손실 언제 손실이 좀 사셨나요? 돼요. 아이고, 제법 됩니다. 제법 되시고 알겠습니다. 요거 좀 요즘 좁게 올라오는데. 조금 올라. 웃지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더 추가로 사든지 뭐.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합니다. 제노포커스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 추가 매수. 일단 보수적인 관점은 없어요. 추가 매수 의견도 주시고 보유 이렇게 갈렸는데 일단 보유 의견 듣고 추가 매수는 얼마 정도인지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보유 의견 먼저. 의견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선은 이 제노포커스 매수가가 12,300원에 이제 비중 15%를 가지고 계신데요. 뭐 예. 자리 자체는 솔직히 기술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도 하나가 있었죠. 노인성 반변성 치료제에 이제 임상을 돌입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조금 저점에서 돌아줄 수 있는 모멘텀으로서 작용을 했었는데요. 우선 제가 봤었을 때 매수가 자체가 조금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뭐 오늘 좀 시청자님들께서 좀 매수가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부각이 됐었을 때는 이미 좀 늦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비중 자체는 15% 정도 매수를 해주셨으면은 뭐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까 제가 상담을 드렸던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칭찬은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칭찬해드릴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식적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더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거래량 자체가 급증을 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예. 주가도 같은 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예.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질 때가 결국엔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을 했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예. 거래량을 급증을 했다라는 거는요. 결국에 뭐 속된 말로 막 설거지 당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쁜 말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예. 거는 시청자님도 이런 거를 예상을 하실 줄은 좀 아셔야 그러니까 설거지라는 단어가 잘못된 단어일 수는 있지만 고점에서 물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나중에는 투자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초급등을 연출을 했었을 때는 매수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최근의 경우에는 지금 장대 음봉이 조금 간단하게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저점에서 반등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 단기적으로 좀 지쳤던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를 하는 물량들을 소화를 좀 했던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 음봉보다는 앞으로의 좀 추세 자체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거래량도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1차 파동이 한번 살짝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눌림, 약간의 눌림만 나와주고 있고 오늘도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다양한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재료로서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요. 한 종목이 가면은 따라 오르는 동조와 이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보유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제가 그럼 왜 추가 매수가 아니라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저는 기간 조정도 나와줄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비중으로 가져가시면서 앞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우선 1차적으로는 한 10,000원 부근까지 먼저 보시면서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눌림목 나왔을 때 한 9,000원 부근에서 재매수하셔가지고 좀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6,800원대 하향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좀 보유해 주시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또는 이 대응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예. 좀 어떻게 고맙습니다. 궁금한 부분 해결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제노포커스 의견 정리해 드렸습니다. 예. 지금 문자도 많이 오고 있어서요. 바로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볼까요? 문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 긴 글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긴 글 보내주셨나 봐요.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매수가 11,800원에 비중 20%로 얼마까지 홀딩 가능한지요? 이렇게 의견 주셨거든요. 이 가격이면 반토막 넘게 나신 것 같은데요. 박서준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이준 코스메틱. 또 화장품 관련주가 들어왔네요. 네, 화장품 관련주로 제이준 코스메틱은 지금 현재 아까 이치한불이나 아니면 코리아나처럼 동일하게 바닥에서 저점 형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드디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에서 충분히 저점을 유지하고 지금 올해 들어와서 쌍바닥을 보인 이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이준 코스메틱 23,800원에 사셨군요. 매수가가. 지금 반토막 나셨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23,800원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마음이 쓰리시고 상처 받으셨을 텐데 비중이 30%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12,000원 이하로 천천히 모아 가시면 그래도 평단이 16,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돌파하는 순간에는 2만 원까지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제휴준 코스메틱 먼저 진단을 해드렸고요. 와, 진짜 오래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셔서 바로 다음 분 끝번호 8357번님께서 남겨주신 글 보겠습니다. 대원미디어 매수가 9,200원에 10% 사셨는데 이거 어떤가요? 궁금증 주셨어요. 요즘 풍문, 지라시 이런 이야기 나와 있나 봐요. 그래서 걱정 많으시다고 하시는데요. 김길성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은 대원미디어 9,200원에 비중 10% 보유 중에 계신데요. 사실 풍문이다, 찌라시다 해가지고 그거를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지금 매수가 부분이 지금 현재가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찌라시다 아니면 풍문으로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삼으셨다면 저는 우선은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 아니면은 0 그러면 매도를 못하겠다 싶으시면 주봉상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삼각형 수렴 패턴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이 10,000원 가격대를 돌파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000원대 가격대를 만약에 상승 돌파가 나와주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 가서야 추세 자체가 생성했었다, 발생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일봉으로 봐도 그렇고요. 일봉을 보시더라도 주요 지지 구간도 이탈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 최근에 이탈했던 이 122평 이탈했던 구간 2번 연속 음봉 나와주면서 이탈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안쪽으로 회귀가 되면서 전체적인 이 베어 트랩 자체, 이 속임수 신호에 대해서 나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은 추세 자체가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보합권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200원대 현재가라면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원미디어 보수적인 관점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 정리하겠습니다.